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장생논법, 장생에 논하는 법은 용양, 이불용음, 양을 쓰지 음을 쓰지는 않는다. 그러죠? 가령 갑을 갑목과 을목일주가 다만 쓴다. 뭘? 경금장생. 경금을 장생을 쓰는데 사유축의 순응하다 그 말이죠. 사유축 그 순서에 따라서 그 국을 쓸 뿐이고 이 불용신금 그 신금을 쓰지 않는다. 어떻게? 거꾸로 숫자죠. 그러니까 거꾸로 숫자의 자신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보면 장생의 논법은 양을 쓰고 음을 쓰지 않는다. 가령 갑을 잃은 단지 경금의 장생인 사유축 순서에 따라 국만을 쓸 뿐이고 신금의 역수인 자신진으로 쓰지 않는다. 직역합니다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해서 좀 다른 분의 해석을 보면 이게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서 박영찬 선생님 보면 장생 목욕 따위로 보는 법은 양간을 위주로 정한 것이며 음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을 일간은 경금의 장생을 보는 것이며 사유축의 순서에 따라 관살이 국을 이루는 것일 뿐 신금을 따라서 순서에 어긋나게 자신진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더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풀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옛날 서적이겠죠. 옛날 서적에서 옛날 서적에 보면 이러이러한 말이 있다 이거죠. 관이여. 그렇죠? 우리 정관은 여자로 보고 관성은 딸이고 사류남 그 편관 즉 칠살은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지설 그러한 설은 종 그러나 종 끝내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이 갑을 경남 갑목에 있어서 경남을 쓰고 양국 양국을 쓰거나 그러니까 경남 아들을 쓰니 양국을 쓰거나 을용신남은 을목은 신금 아들을 쓰니 음국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 비록 옛날 서적에 관성은 딸이고 칠살은 아들이라는 학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갑목은 경금 아들을 쓰니 양국을 쓰거나 을목은 신금 아들을 쓰니 음국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번 이때 그림을 볼게요. 앞에서 했던 그림인데요. 내가 갑목이에요. 내가 갑목이면 아들은 편관이에요. 그렇죠? 경금이니까 편관이죠. 딸은 정관이에요. 음양을 구분한 앞에서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 부분만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을목이다. 을목이면 정제는 무토겠죠. 무토가 낳는 거에서 같은 음양은 뭐죠? 딸이겠죠. 그러면은 토생금, 경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아들이겠죠. 그럼 신금이에요. 그럼 신금은 아들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죠. 칠살이죠. 이게 잘못됐네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편관이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은 정관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양의 목일 때 아들은 편관이 되고 딸은 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을목일 때는 아들이 역시 편관이 되고 내 을목 입장에서 편관이 되고 딸은 역시 정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십성 편관과 정관은 바뀌지가 않은 거죠. 다만 이 갑을 병정 이런 거에 따라서 오행에 따른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 십성은 바뀌지가 않았어. 결국은 아들은 편관이고 딸은 정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책에서는 관이여
정관은 여자가 되고 여자아이가 되고 살은 남자가 된다는 그런 설은 있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나 마침내 간목은 경금남요. 간목은 경금남이죠. 경금남을 써서 양국을 쓰는 거고 을목은 신남, 이 신금이 남이죠. 신남, 아이들이 신금이죠. 신남을 써서 용음국을 쓴다라고 불가할 수 없다는 거죠. 알듯말듯. 아무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십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간목이니까 경금이 온 거고 을목이니까 신금이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국으로 쓰고 이걸 음구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개 목의 일주에 있어서는 불문 갑과 을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보죠? 자, 우리가 십성에서 자식에 관한 거는 볼 때 우리가 십성일 때 자성, 즉 자식에 관한 성은 이 평강과 정제면 되는 거지. 이게 간목의 을목, 간목이 양이고 을목이 음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의미 내용을요. 대개 목이 일주면 불문갑을 간목, 을목을 따지지 않고 총이 결정적으로 총괄해서 경이남, 신이여가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경금은 아들, 딸은 신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일이 자연, 그 이치가 자연스럽다. 구어 관살에 구속되면 구해되면 기능 험호 어찌 증음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간목이어서 양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을목이어서 음국을 써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음양을 따져본다면 결국은 아들은 편관이 되는 거고 다만 간목일 때 경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딸은 신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을목이 되면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아들이 신금이 되고 딸이 경금이 된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비록 옛날 서적에 관성은 딸이고 칠살은 아들이라는 학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간목은 경금 아들을 쓰니 양국을 쓰거나 을목은 신금 아들을 쓰니 음국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목이 일주면 갑을목을 따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경금으로 아들 삼고 이 말이 좀 안 되죠. 경금으로 아들 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을목일 때는 경금이 딸이잖아요. 신금으로 딸을 삼는 것은 그 이치가 스스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간목, 을목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목, 을목을 따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무조건 경금을 아들로 보면 을목도 경금을 아들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현재 이걸로 음양을 따져보면 말이 안 맞죠. 어쨌든 갑을목을 따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경금으로 아들 삼고 신금으로 딸 삼는 것은 그 이치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관살에 구속되면 어찌 증음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지를 보겠습니다. 자, 십간 즉 오행야라. 십간은 결국은 오행으로 구분되죠. 음양으로 될 뿐이죠. 근, 겨우, 유, 오행, 장생. 오행의 장생만 유, 겨우 오행의 장생만 있고 이무 없다. 십간 장생, 십간의 장생은 없다. 그래서 십간은 오행이니까 오행의 장생만 있는 것이고 십간의 장생은 없다. 소위 이른바 양생, 양장생, 여음장생자, 즉 양의 장생이라는 것과 음의 장생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다죠? 곧 뭐다? 후인 부지 원리라. 후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원리를 알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망령되어서 더했다 뭐다? 최축. 자, 헤아릴 최요. 헤아릴 최. 그다음에 추측할 측이겠죠. 그래서 최축은 뭐다면 추측하다, 짐작하다 이 뜻이에요. 추측하다, 헤아리다. 중국말로는 추아이처인가요? 추아이처. 추측하다, 짐작하다 그 말이래요. 그래서 추측할 뿐이다. 그리고 추측하고 그리고 이 추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간은 곧 오행이니 다만 오행의 장생만 있고 십간의 장생은 없다. 이른바 양장생과 음장생이라는 것은 바로 후세 사람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추측을 멋대로 하여 추정한 것이다. 자, 또 볼까요? 소위 관인형, 살위남 앞에서 했죠. 정관은 여자가 되고 칠살, 관살은 남자가 된다는 것은 곧 뭐다?
양간, 위남. 양간은 남자로 삼고, 음간, 위여. 음간은 여자로 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분한 거죠? 여기서 엄마와 자식 관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본 것이다. 꼭 그렇게 본 건가요? 음간은 그렇죠? 우리가 음을 여자로 봤죠? 이 갑이래. 만약에 갑을 가지고 예를 들면, 즉, 신관 이녀, 즉, 신금이 아들이 되죠. 아니, 딸이 되죠. 정관이 되고, 즉, 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금이 딸이 돼요. 정관이 되고, 경살, 이 경금은 살이 되는데, 평관살이 되는데, 이것은 남자애가 되죠. 만약에 을목을 가지고, 약 이을위대, 만약에 을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즉, 경관 위남, 경금이 위남이 됩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경관은 신금이 되죠. 신살은 여자가 되고요. 불과 오해, 오회, 참열, 참고해서 열람해라. 십간 음양 생극절, 십간 음양 생극에 관한 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댓글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요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자평진전 강독할 때, 원전 강독할 때 요 부분을 하면서 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음양을 바꾸면 이 여자가 기토에서 무토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제니까. 그러면 딸도 바뀌거든요. 딸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양이니까 여기도 양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음양을 구분한다면 저는 여기 상대적으로 구분한 거죠. 이 을이 음이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음으로 한다면 여자를 무토로 보면 안 되고 무토는 양의 토지니까 여자가 될 수 없죠. 이것도 역시 음양을 구분한다면 기토가 된다는 소리예요. 기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죠. 결론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것 같아요. 자, 갑목이었을 때, 자, 갑목, 을목은 양의 목, 음의 목 따지지 않고 그냥 갑을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갑이 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갑을 양목, 을을 음의 목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상대성으로 보면 된다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을목이라 하더라도 천은 무토가 되면 안 된다. 왜? 무토는 양의 토니까. 그래서 기토가 된다. 그럼 결국은 똑같이 돼요. 이거랑 이것도. 그런 논리라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십간 오양 생극절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제가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양을 그대로 따지면 되는데, 어차피 이 논리가 말이 되려면 이 천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무토가 오면 되고 기토가 와야 된다. 이게 갑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그런 논리라면 역시 이것도 바뀌지 않겠죠. 아들은 경금이 되고 딸은 신금이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처가 음이기 때문에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한번 더 나중에 숙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여기서 사견은 붙여놨는데, 어쨌든 이걸 양으로 보든 음으로 보든 또 위에서처럼 이렇게 본다고 하든 어쨌든 이 평관이 아들이고 정관이 딸이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죠. 왜? 여기서도 평관은 아들이고 딸은 정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다. 그렇죠? 밑에는 옳게 썼네요. 아까는 바꿔 쓴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 평관 맞죠? 평관. 네, 맞습니다. 위에 거는 아까 고쳤는데 밑에 거는 제가 옳게 고쳐놨네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아리까리한데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